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인공지능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새로운 설계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그냥 패턴 찾는 걸 넘어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AI가 좀 더 확실하게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론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랄까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AI를 만들려는 시도거든요. 신뢰도가 핵심이죠. 그렇죠. 신뢰도.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하나요?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도 학습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계층적인 구조를 도입하고 또 여러 모델을 동시에 활용해서 검증하는 약간 복합적인 접근법이에요. 아, 지도학습이 기본이군요. 네. 왜냐면 인과관계라는 게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걸 명확히 알려줘야 AI가 제대로 배우니까요. 지도학습은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로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요즘 많이 쓰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아니면 비지도 학습 이런 거랑은 왜 다른 길을 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사실 그냥 데이터 속에서 그룹이나 패턴을 찾는 거지 원인, 결과, 관계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묶어주는 느낌.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문맥 이해는 정말 잘하지만 특정 원인과 결과를 딱 연결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이니까 그래서 지도학습이 더 적합하다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학습 위에 쌓는다는 그 계층 쪽 구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 설계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보통 지도학습은 그냥 최종 결과 하나만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는 거예요. 근본 원인, 이걸 뭐 조부모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핵심 원인, 이건 부모 레벨,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즉 자식 레벨,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죠. 아, 무슨 탐정 수사하듯이 파고드는 느낌인데요? 근본 원인부터 단계적으로? 비슷해요. 예를 들면 설비가 너무 낡아서 근본 조부모, 특정 부품이 마모됐고 핵심 부모, 그래서 결국 제품 불량이 났다. 결과 자식. 이런 식으로 AI가 생각하는 과정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럼 각 단계마다 AI 모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조부모 모델, 부모 모델, 자식 모델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각 모델은 자기 상위 모델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해요. 예를 들어 부모 모델은 조부모 모델이 이런 근본 원인들 중 하나일 거야 라고 지목한 것들 안에서만 핵심 원인을 찾죠. 오,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 쉽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추적 가능성,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AI가 학습할 때 전혀 못 봤던 새로운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 추론적 인식이라는 게 이건가요? 네, 맞아요. 실제 현장에선 늘 예상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AI가 학습 데이터에는 없던 뭐 예를 들어 무당벌레 같은 걸 만났다고 쳐요. 네. 그럼 시스템은 일단 자기가 아는 것들이랑 비교를 해요. 개미나 나비랑 비슷한가? 그래서 최대한 분류는 해보는데 예를 들어 동물이고 곤충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싶으면 네. 그때 미정의라고 딱 표시를 하고 이건 전문가가 좀 봐주세요 하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I가 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 못 내리고 오류를 내는 대신에요. 이게 되게 실용적인 접근이에요. 시스템 전체가 멈추거나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문가가 보고 아, 이건 무당벌레야 라고 알려주면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정보, 무당벌레라는 레이블을 시스템에 추가하는데 이때 전체 모델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그 무당벌레와 관련된 특정 하위 모델, 예를 들면 자식 모델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와, 진짜 똑똑하게 설계했네요. 마지막으로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쓴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모델 하나 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긴 여러 개를 쓴다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단 하나의 모델 결과만 믿기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에선 약간씩 다르게 학습시킨 계층적 모델 세트를 여러 개 준비해요. 여러 개요? 몇 개나요? 자료에선 예시로 9개의 다른 계층 모델 세트를 쓴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세트를 또 3번씩 실행해요. 그럼 총 27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27개요? 와, 엄청 많네요. 그걸 다 어떻게 활용하죠?
이걸 그냥 평균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걸러냅니다. 3단계 필터링을 거치는 건데요. 필터링이요? 네, 첫 번째 조보모 단계 필터에선 아주 명백한 오류들. 예를 들어 사과를 동물로 분류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먼저 제거해요. 아하. 그 다음 부모 단계 필터에선 맥락상 이상한 오류, 사과를 채소로 분류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걸러내고요. 마지막 자식 단계에서 세부적인 오류, 사과를 배로 착각한 것 같은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와, 단계별로 촘촘하게 거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오류의 상당수가 자료에 따르면 약 70% 정도가 초기 단계에서 제거돼서 효율적이면서도 최종 결과의 신뢰도는 정말 크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 결국 AI가 단순히 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번 교차 검증까지 거치면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아주 체계적인 노력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AI의 작동 방식을 인간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유사하게 만들고 거기에 다중 확인이라는 안전장치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 진짜 인과관계 추론으로 가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원칙들 있잖아요. 문제를 계층적으로 나누고 근본 원인을 따라가고 또 여러 관점에서 교차 검증하는 이런 방식들. 이걸 꼭 AI 분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좀 복잡한 문제들에 스스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렇게 자신의 사고 과정에 한번 대입해보면 문제를 이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다른 시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